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조금은 섬뜩한 미래 예측 보고서입니다. 첫 장을 딱 넘기자마자 나오는 문장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오늘 아침 당신이 본 뉴스 앵커는 실존 인물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맞아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조각들을 모아서 2026년이라는 딱 특정 시점에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경고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보고서가 경고하는 2026년 소멸 위험 직업 8가지. 이게 과연 그냥 과장된 공포일지 아니면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보고서의 가장 핵심 근거로 제시로 된 그래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내부 자료라고 하던데요. 네네. 이걸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업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빨간색 선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신규 채용률을 나타내는 파란색 선은 와 정말 바닥을 뚫고 가라앉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현상을 자료에선 인간 없는 번영의 서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말이 참 섬뜩하게 들리죠. 인간 없는 번영이라. 네. 회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자리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이건 뭐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이 자료는 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감상적인 예측은 싹 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가 첫 번째로 지목한 직업부터 살펴보죠. 바로 보급형 번역가 및 통역사.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해요. 맞아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죠. 근데 2024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래도 뭐 문학작품의 뉘앙스나 법률 문서의 그 미묘한 맥락까지 이해하진 못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믿음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깨져버린 거죠. 작년에 나온 그 스마트폰 실시간 통역 기능만 써봐도 정말 놀랍더라고요. 거의 뭐 동시 통역사 수준으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라면 데이터는 더 냉정하더라고요. 2025년 한국번역가협회 조사에서 프리랜서 번역가 소득이 전년 대비 43%나 급감했다. 이 대목에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와, 43%면 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기술이 좋아져서 일자리가 줄었다라기보다는요. 시장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구조 자체가요? 네. 이제 기업이나 출판사는 AI에게 1차 번역을 맡기는 게 그냥 기본값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책임질 정말 소수의 에디터급 인력만 남겨두고 나머지 단순 번역 업무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아... 인간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그 뉘앙스의 가치가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던 겁니다. 번역가에 이어서 이 자료가 다음으로 지목하는 분야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직업으로 불렸던 코딩 분야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단순 코더 및 QA 테스터를 지목했네요. 2023년까지만 해도 그 말이 맞았죠. 근데 이 보고서는 2026년 현재 신입 개발자 채용 시장이 거의 전멸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전멸이요? 네, 그 원인으로 코파일럿 같은 AI 코딩 비서의 등장을 꼽고 있어요. 주니어 개발자 10명이 며칠 동안 만들 코드를 단 1분 만에 생성하고요. 심지어 버그는 인간보다 100배는 더 빨리 찾아내니까요. 보고서에 인용된 한 IT 기업 인사팀장의 인터뷰가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코드를 짤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AI에게 무엇을 짤지 정확히 명령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아키텍트급 경력직만 필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소위 네카라쿠베로 불리는 모두가 선망하던 그 IT 대기업들의 신입 채용 신화가 막을 내렸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직업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IT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패러다임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아, 교육까지요? 네. 지금의 코딩 교육이 몇 년 뒤에는 뭐 주산이나 부기 학원처럼 과거의 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상당히 도발적인 예측까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행 창구 텔러입니다. 이건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작년에만 5대 시중은행 점포가 600개 넘게 사라졌다고 하니까 동네 은행 하나쯤은 문을 닫았을 수 있겠네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률이 99%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창고 직원은 이제 고비용 저효율 자산이 되어 버렸거든요. 고비용 저효율 자산이라 네. 대부분의 업무는 앱으로 처리되고 창고에 남은 일이라고는 가끔 고장나는 ATM을 관리하거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돕는 정도죠. 그렇죠. 결국 소수의 VAP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직업은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일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고서에서 이 분야를 진짜 비극의 현장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한데 2년 연속 폐업이 개업보다 많고 자격증만 걸어놓은 좀비 중개사가 5명 중 4명이라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기도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개사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 두 가지가 기술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대체되었기 때문이죠. 두 가지요? 첫째, 매물 안내. 이제 직방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VR 매물 투어로 집안 구석구석을 다 둘러볼 수 있으니 굳이 발품을 팔 이유가 줄었고요. 아, 그렇죠. 둘째, 권리 분석입니다. 일반인에겐 너무 복잡했던 그 등기부 등본을 이제 AI가 3초 만에 분석해서 사기 위험도를 신호등처럼 알려주거든요. 와, 고객 입장에선 수백만 원의 복비를 낼 명분이 사라진 셈이죠. 다음은 패밀리 레스토랑 서버 및 캐셔네요. 저도 얼마 전에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에 갔는데 편하긴 했지만 뭔가 로봇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색하더라고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어색함. 어쩌면 그게 이 변화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겐 감성은 사치죠. 아, 이 보고서는 철저히 비용으로 설명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을 넘어서면서 사람 서버 한 명의 월 인건비가 21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런데 서빙 로봇 렌탈료는 월 20만 원 수준이에요.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와, 이건 뭐... 비용 효율성 게임에서 인간은 이미 완패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 창의성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초급 일러스트레이터 및 웹툰 어시스턴트입니다. 이건 좀 충격이었어요. 그림 그리는 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자본주의 시장은 예술가의 영혼이 아니라 결과물의 퀄리티와 납기일로 평가한다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아,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10초 만에 최고 수준의 그림 4장을 그려내는 시대에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급 창작자들이 경쟁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실제로 게임 업계의 대규모 감원이나 웹툰 작가들이 더 이상 배경 어시스턴트를 고용하지 않는 현상이 그 증거라고. 네, 바로 그겁니다. 일곱 번째는 단순 제조 및 물류센터 직원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깨지기 쉬운 달걀을 아주 섬세하게 집어 옮기는 영상을 보면 이 미래가 정말 코앞에 왔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하던 피킹 작업, 그러니까 수많은 상품 중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정확히 집어 나르는 일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왜 수조 원을 투자해서 로봇을 도입할까요? 보고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로봇은 지치지 않고 산재 신청도 하지 않으며 파업도 하지 않는 완벽한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노동자라. 노동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마지막 8번째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공립학교 교사. 단 일부 과목과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인구가 원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00만 명이 깨졌군요. 네, 교실은 텅 비어가고 지방의 학교들은 문을 닫고 있죠. 교육부는 이미 2027년까지 신규 교사 채용을 30%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임용고시 합격하고도 3년 넘게 발령을 기다리는 예비교사들이 수두룩한 게 현실이에요. 기술에 의한 대체보다 어쩌면 시장 소멸이 더 무서운 위협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생이 없는데 선생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8가지 직업을 훑어보니 마음이 정말 무거워지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가장 큰 의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 왜 이 모든 일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지금 이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2026년형 샌드위치 멸종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샌드위치 멸종이요? 네, 세 가지 거대한 압력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우리 사회를 동시에 꽉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샌드위치라. 위쪽 빵부터 한번 볼까요? 위에서 누르는 힘은 뭔가요? 바로 초거대 AI입니다. 과거 공장의 로봇팔 같은 자동화는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의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믿었던 인지 능력과 창의성을 직접 공격하죠. 앞에서 살펴본 번역가, 코더, 일러스트레이터가 바로 그 희생양들입니다. 소위 화이트 칼러 직업군의 성역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위에서는 AI가 누르고 그럼 아래쪽 방, 즉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힘은 뭔가요? 인구 절벽인가요? 그런데 사람이 줄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인구 절벽의 무서움입니다. 이 압력은 두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해요. 아, 두 방향으로요? 첫째,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없으니 시장 자체가 쪼그라듭니다. 학생이 없어 교사가 필요 없고 집 살 사람이 없어 중개사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요. 네. 둘째, 역설적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니 인건비는 폭등합니다. 그러자 기업들은 더더욱 사람을 쓰지 않고 자동화와 로봇에 매달리게 되죠. 아, 식당 서버나 물류센터 직원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결국 인구 절벽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와, 위에서는 AI가, 아래에서는 인구 절벽이.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럼 그 사이를 채우는 건 뭔가요? 샌드위치의 속재료는 뭐죠? 그 사이를 빈틈없이 꽉 채우고 있는 건 바로 비용의 압박입니다. 비용.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겪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기업들의 DNA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인간은 리스크다. 한번 올리면 내리기 힘든 고정비인 인건비보다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AI 서비스나 로봇 렌탈료 같은 변동비가 훨씬 합리적이란 인식이 확고해진 거죠. 들어보니 이건 단순히 몇몇 직업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허리, 즉 중산층 사다리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방금 언급된 교사, 은행원, 개발자 모두 과거에는 안정적인 중산층의 상징과도 같았던 직업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미래 사회가 단순히 부자와 빈자로 나뉘는 K자형 양극화를 넘어서 I자형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I자형 사회요? 네, AI 기술 호유하고 통제하는 극소수의 1%와 AI의 지시를 받거나 AI가 남긴 부스러기를 주우며 살아가는 99%의 프레카리아트, 즉 불안정 노동자로 완벽하게 수직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암울한 미래상이네요.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2026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 보고서가 코딩 배우세요 같은 뻔한 소리는 집어치우라고 말하는 부분이 오히려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딩을 배우는 건 이미 가라앉고 있는 배에 올라타는 격일 수 있다고 경고하죠. 그럼 대안은 뭔가요? 대신 세 가지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인간 프리미엄이 붙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인간 프리미엄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AI가 절대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책임지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책임. AI는 번역은 할 수 있지만 오역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어요. AI가 수술을 도울 수는 있지만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손을 잡고 위로해 줄 수는 없죠. 아, 즉, 기술적인 수행, 두잉의 영역이 아니라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판단, 저징과 사람의 감정을 깊이 있게 다루는 돌봄, 케어링 영역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기관리 컨설턴트나 고급 심리상담가처럼요. 인간의 따뜻함이 곧 사치품, 즉 럭셔리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두 번째 전략은 하이브리드 능력을 키워라.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더 이상 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여러 도구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자유자재로 조립해서 혼자서 하나의 완전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아, 융합형 인재 같은 거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 개발자라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해야 하고
디자이너라면 마케팅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회사의 부품으로 남는 게 아니라 AI라는 유능한 비서를 부리는 1인 기업가 수준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현실인식이더군요. 그렇죠. 이 보고서는 마지막에 청취자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장 당신의 업무 일지를 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한 일 중에 솔직히 이건 챗GPT나 자동화 툴에 시켜도 됐을 것 같은 업무가 50%를 넘는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 수위입니다. 와, 2026년은 더 이상 경고장이 날아오는 해가 아니라 퇴거 명령서가 날아오는 해라는 것을 직시하라는 거죠. 결국 과거의 영광이나 자격증, 학벌 같은 것에 기댈 게 아니라 나는 AI보다 더 나은 어떤 인간적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할 시간이 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 행복한 경제학은 앞으로도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일에서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인간 프리미엄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갈고 닦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공유 기능을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널리 퍼뜨려주세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사라지는 것은 직업뿐만이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의 미래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